네, 앞서 보신 대로 터키 군부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터키 정부는 현재 쿠데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습에 착수했는데요. 네, 터키 쿠데타의 배경과 이후 전망,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터키 군부의 쿠데타가 일일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자, 먼저 네네. 이번 쿠데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이 중동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 안에 속하거든요. 예. 이스라엘, 튀니지, 레바논과 함께.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니 굉장히 놀랐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또 이유는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터키의 현 대통령인 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부가 갈수록 권위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빨리 네, 종료가 된 편인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터키 내 군부 안에서 이렇게 단일 목소리로 조직되었던 쿠데타는 아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예.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역사가 꽤 있는데 대부분 군부 내에 굉장히 강경한 세속주의자들이 예. 이슬람주의자, 지금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해 있는 이 집권당인 이 이슬람 정당을 이렇게 진압하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내었던 쿠데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군부 내의 온건 이슬람주의자들이 네네. 비슷한 세력인 터키의 이 에르도안 세력이 너무나 급진화돼가고, 그러니까 권위주의화돼 가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터키 군부 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슨 연합 세력이나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어난 쿠데타였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빨리 그냥 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터키에서 1960년 이후에 4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쿠데타가 터키에서 잦은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터키 현대 정치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예. 터키 쿠데타의 10년 주기설이라는 거를 농담삼아 말을 많이 했는데 예. 60년부터 90년대까지 정말 정확히 4차례가 10년 주기로 일어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키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이 터키의 국부인 케말 아타투르크의 사상을 추종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세속주의 세력, 대부분 군부고요. 들이 이제 이슬람주의, 그러니까 터키는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면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슬람주의 세력도 꽤나 강합니다. 네네. 대표적인 사람이 에르도안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 세속주의 군부가 이슬람주의 세력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이제껏 일어났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이 쿠데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주의자가 단결을 해서 이슬람주의자를 배격하기 위해 나타났다기보다 네네. 사실 지금 이 군부 내에 쿠데타를 주동한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은 에르도안과 과거에는 친구였었던 동지였던 사이였는데 최근 에르도안 정부가 너무나 권위주의화가 되면서 네. 권력의 사유화를 너무 추구하면서 자신의 과거 친구들을 굉장히 정적으로 몰아서 많이 이렇게 내쳤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은 이제 개인적인 반발이 많이 큰 이 촉발 요소를 작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 측이 본인들에게 원래 친구였는데 좋은 네네.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큰 이번 소수 세력의 어떤 촉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 정적 잡기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거에 그렇군요.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이게 터키 공항 테러 등 터키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까지 발생한 건데요. 정부가 터키에 대해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여행이 좀 가능할 정도로 안정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이 터키의 안정은 유럽의 안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거의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터키 내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이나 미국이 터키 에르도안 정부 물론 굉장히 갈수록 권위주의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당선된 이 정부에게 큰
힘을 실어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 예. 터키 내 지금 불안정은 제가 볼 때는 곧 뭐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긴급 귀국을 해서 쿠데타 진압 의지를 밝혔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후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굉장히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큰 도전이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올해에만 터키에서 일어난 이 IS 배후, 쿠르드 급진주의자 배후의 테러가 뭐 10여 건이 일어났는데 네. 사실 이 테러의 이 뭐 간접적이지만 원인 제공자가 에르도안 자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테러주의자 IS 대테러 전담 인력을 대거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정적을 잡기 위한 공안 부서로 다 배치해 버린다든지, 예, 예. 뭐 공직자들이 에르도안의 이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바로 해직을 해버린다든지 해직을 시킨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치안 공백이 많이 생겨서 요즘 터키에서 대대적으로 테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쿠데타가 이제 뭐 이게 많이 진압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렇게 권위주의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상 크고 작은 도전 요소는 정말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이 조금 더 온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나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예, 예. 시민의 52%가 나를 지지했다라고 하면서 정적을 계속 탄압을 하는데 사실 그렇군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나머지 48%를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정부인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지향 아상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